여기 부분이 파열이 돼요. 터지면 이 부분을 응급으로 땜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적혈구, 혈소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모아서 섬유질로 묶어요. 묶어가지고 여기를 딱 막아놓은 것을 혈전이라고 불러요. 그 혈전이 점점 커져버리면 이 혈관이 꽉 막혀버려요. 그때는 응급사항이에요. 그때는 이제 진짜 뇌경색이야. 뇌졸중을 대비해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또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크신 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기 자산은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기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해야만 자기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진짜 보장받고 싶은 부분, 내가 활용해야 될 자산을 제대로 갖고 있지도 못하고 확보해 놓지도 못하고 또 활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가진 분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뇌졸중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이 높은 분들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겠잖아요. 뇌졸중에 실제로 걸린다면 진단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재활치료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리스크,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서 내가 어떠한 자산을 구축해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가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 해나인의 자산구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건강관리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비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것, 그런 설계를 도와드리겠다는 거고 그런 설계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해나인 센터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 여러분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디자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대비하는 미래의 보장 자산을 확보해 놓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설계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만 완벽한 설계가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괄적으로 설계를 한다면 나의 체질과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설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잘 분석해 보는 것,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분석하기만 하면 앞으로 미래의 보장 자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구축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료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일단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분이 갖고 있는 심리적, 육체적인 여러 가지 기질과 체질적인 요인들을 분석해 보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제시하지는 못하고요. 일단 그게 분석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그분에 맞는 이제 건강 관리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보장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설계하는데 지금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인생에서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위급한 요인들은 다양하게 많지만 가장 많은 것이 암에 대한 것입니다. 암에 대한 질환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폐질환이고 네 번째가 뇌질환입니다. 이 뇌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위급하고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가 졸업하는 중이다. 뇌가 죽어가는 중이다. 뇌가 괴사되고 있는 중이다. 뇌졸중은 일단 발생했다면 1년 내에 사망 확률이 30%나 되는 아주 중대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한번 병이 걸리면 완전하게 100% 회복이 되지 않는 장기적인 후유장애를 낳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암이 제일 이 순위가 높잖아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을까요? 암을 잘 찾아내고 잘 검진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왜 돌아가신지 몰랐지만 지금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로 많이 밝혀지면서 점점 암 환자가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이 암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암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스트레스의 상황들, 사회의 구조상 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을 보면은 4위 정도 됩니다. 예. 뇌혈관 질환은 거의 일정하게 좀 감세 추세긴 해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말은 뇌가 아까 졸하는 중이다, 뇌가 죽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뇌졸중은 이 두 가지 질병을 통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는 뇌경색이고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질병과 또는 뇌혈관이 점점 얇아져서 터지는,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질병,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뇌출혈, 두 가지의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뇌졸중은 이렇게 보시면 이 혈관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지방이 끼어가지고 뇌혈관이 좁아지죠. 좁아져서 피가 덜 갑니다. 피가 더 적게 흘러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덜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좁아진 구간에 나중에 혈전이 생기거나 색전이 생겨서 막혀버리면 이 부분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괴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피가 부족해지거나 피가 가지 않는 허혈성, 허혈이라고 그럽니다. 피가 부족해지는 뇌졸중이 옵니다. 이 허혈성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출혈성 뇌졸중은 어떤 혈관의 일부가 압력을 받고 얇아지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게 동맥류 같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부위가 있을 거고 그 부위가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터져버리고 파열이 돼버리면 출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는 병, 이거를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뇌출혈이죠. 출혈이 일어나면 이 부위가 전부 피로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종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혈종이 쌓이면 뇌 압력이 상당히 가해지겠죠. 그리고 피를 빼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허혈성 뇌졸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은 첫 번째는 심장성 색전 뇌졸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 판막이 이상이 있던 경우 심장에 박동이 이상이 생기면 심장 내에서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바로 뇌로 올라가서 흘러가서 뇌에 좁아진 공간을 특히 좁아진 공간이 있다면 더 빨리 막히겠죠. 이 혈전이 돌아다니는 걸 색전이라고 하는데 이 색전이 뇌혈관을 막아버려 가지고 뇌세포가 괴사되는 거. 이게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또 허혈성 뇌졸중 중에 하나는 뇌혈관의 동맥경화에 의해서 뇌혈관이 좁아지고 뇌혈관이 딱딱해지고 굳어가지고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허혈이 발생하는데 피가 부족해지는데 지방이 쌓여있는 죽상경화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위가 파열이 되면 바로 그 부위를 막기 위해서 혈전이 발생해요. 이 혈전 때문에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뇌혈관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뇌경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 자체에서 혈전이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혈관이 있는데 이 미세혈관이 혈전이라든가 색전에 의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버리면 이 부위에 작은 부위에 뇌세포들이 죽게 됐죠. 그러면 이 부위가 마치 구멍이 송송 뚫리듯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소혈관 병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는 주로 미세혈관 뇌경색이 오면은 어때요? 잘 못 느끼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인지장애라든가 약간의
의식장에 잠깐 뇌졸중이 왔다 가기 때문에 내가 뇌졸중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서 건강검진에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급성이 떨어지고 큰 혈관이 막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 뇌경색이 발생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경색은 아까 뭐라고요? 뇌의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적게, 부족하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혀버리게 되고, 막혀버리면은 이제 뇌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뇌경색의 이 발생 과정을 자세히 이해하시면 이 뇌경색을 어떻게 그러면 건강 관리하고 어떻게 내가 평소에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이 있어요. LDL은 사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콜레스테롤입니다.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영양, 중성지방이나 이런 영양을 세포한테 운반하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LDL 안에가 이런 에너지원이 되는 지방을 가지고 이동을 하죠. 이해되신가요? 이 혈관 여기가 이제 혈액이 흘러다니는 동맥입니다. 동맥이고 여기에 혈관의 내피에는 이 혈관 내피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이 부분은 중막이라고 그래요. 이 중막은 여러 가지 민문이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외막은 외막을 덮고 있는 세포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혈관 내피 안으로 이 LDL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바로 이 LDL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에가 손상이 돼가지고 내피가 손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 독소 중에 왕,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내피를 손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손상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다시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탄수화물, 고당 식품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잉여분이 남습니다. 이 잉여분이 이 LDL에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단백질하고 결합해가지고 당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당화된 LDL이 돼버려요. 이렇게 당화된 LDL은 여기 안에 우리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혈관 내피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 활성산소를 바로 또 불러들여서 산화돼 버려요. 이 안에가 항산화가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혈관 내피 안쪽에서 활성산소가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지면 항산화력이 떨어지면 이 당화된 LDL이 산화가 돼 버려요. 활성산소를 만나서 산화가 돼 버려요. 산화가 돼 버리면 산화된 LDL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LDL이 정상 LDL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산화된 LDL이 되는데 이 산화된 LDL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거는 쓰레기야. 뭔가 처리를 해야 돼.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단핵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가 이 산화된 LDL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걸 처리하겠다 하고 얘가 이렇게 내피세포로 들어옵니다. 꾸역꾸역 들어와요. 면역세포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대식세포로 변형이 됩니다. 대식세포는 모든 것을 다 식작용, 다 먹어치우는 면역세포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이 산화된 LDL을 다 먹어요. 다 먹어가지고 자기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거품세포가 돼요. 폼셀이 됩니다. 이 거품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죽상 경화반을 이룹니다. 근데 이 기름덩어리가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중막에 있는 민문이 근육, 이렇게 혈관에 탄력을 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튀어 올라와요. 올라와서 여기를 감싸요. 이렇게 감싸고 또 내피세포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여기에 캡이 형성돼요. 이렇게 캡이 씌워져요. 근데 이 캡이 단단하게 씌워지면 안전한 동맥경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불안전하게 형성이 되고 얇아버리면
터져버리겠죠. 터져버리면 아주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여기에 있는 죽상경화반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민문이근이 올라와서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캡이 씌워지고, 여기가 이제 섬유성 플라크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혈관이 줄어들어요. 혈관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게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건강 설계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은 몸이 완전히 안정이 돼 있어야 돼. 이제 스트레스가 끝나야 돼요.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끝나야 되고 몸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4번째 정도 강의가 되면 이제 호흡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이제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편안하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방법. 그거는 굉장히 우리 인체에서 느리게 진행됩니다. 여기에 이제 면역세포가 와가지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일어나면 이게 평생 갖고 살아요. 한번 줄어들면 계속 우리는 평생, 이 부위가 어떤 데는 뇌 혈관이 줄어드는데 심장 관상동맥이 줄어들어 있고 어떤 다리 하지 정맥이 줄어들어갖고 붓고 그래서 하지 쪽으로 부어오른 사람, 뭐 뇌 쪽으로, 심장 쪽으로 어떤 부위가 이렇게 손상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손상이 정확하게 우리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 부위하고 또 이게 맞아들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건지, 또 어떤 영양을 먹으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또 어떻게 우리 몸 관리를 하면은 이거를 줄어들게 하거나 없앨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불안정해가지고 이 캡이 정확히 안 씌워지고 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칼슘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석회화돼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이 파열이 돼요. 터지면 이 부분을 응급으로 땜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적혈구, 혈소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모아서 섬유질로 묶어요. 묶어가지고 여기를 딱 막아놓은 것을 혈전이라고 불러요. 그 혈전이 점점 커져버리면 이 혈관이 꽉 막혀버려요. 그때는 응급사항이야. 그때는 이제 진짜 뇌경색이야. 그쪽으로 이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게 돼버려요. 그러면 피가 흐르지 못해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괴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는 이제 뇌의 기능이 손상돼 버려요. 그때는 응급으로 뇌의 혈관을 뚫어줍니다. 뚫어주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뇌경색의 발생 과정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뇌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뼈로 돼 있죠. 여기가 두피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 막이 있어요. 막이 있는데 지주막이라는 게 여기 하나 있어요. 거미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지주막 하에가 이렇게 혈관이 흘러요. 혈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주막 이 아래쪽에 혈관이 어떤 이유로 얇아지면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와요. 그것을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뇌동맥류. 류가 풍선같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풍선 같은 게 고혈압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출혈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지주막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뇌는 주름져 가지고 이렇게 푹 들어간 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둘에 여기 안쪽에서 터져버리면 이 부분이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왔는데 파열이 돼가지고 터져버리면 이렇게 피가 쌓여버립니다. 이게 혈종이 돼요. 그래서 뇌 한쪽이 피가 가득 쌓여요. 이러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빨리 혈압을 낮춰야 돼요. 혈압을 낮추고 또 피를 빨리 빼줘야죠. 그래서 뇌를 두 개를 열거나 천공을 하거나 해가지고 흡입을 해가지고 빼든지 빼주는 응급 처치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뇌출혈 때문에 많이 또 돌아가실 수 있죠. 근데 이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요. 지주막, 거미막 밑에서 출혈이 나는 거,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병 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경색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뇌내 출혈이 있어요. 이거는 뇌 안쪽에서 출혈이, 여기 미세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나든 뇌 안쪽에서 여기 혈관에서 터져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뇌 안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뇌내 출혈이라고 그래요. 아까 지주막 출혈이 있고 뇌내 출혈이 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미세혈관에서 아까 막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막혀가지고 혈액이 안 들려서 그 부분이 괴사되는 것을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했어요.